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조언도 좀 걸러드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좀 외골수 개발자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좀 단점이 뭐냐면, 뭐 개발은 잘할 수 있겠으나 자기 플랫폼에 갇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MS 쪽에만 막 꽂히시고, 어떤 분은 애플 쪽에만 되게 꽂히시고, 어떤 분은 리눅스에 막 꽂혀서 그 플랫폼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막 다 하려 그래.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VI가 최고의 에디터라면서 이제 VI로만 막 코딩을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너무 훌륭하지. 근데 그냥 아이디 쓰는 게 훨씬 편하던데 나는. 플러그인 추가하기도 편하고. 자기 아이디에만 꽂히는 분도 있고, 되게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직업상 좀 디테일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리고 1차원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는 디테일을 잘 보는 사람이 왠지 더 유리하긴 해요. 뭐 알고리즘 디테일 보고 바로 있는 코드 되게 열심히 짜고 뭐 이런 분이 좋은데,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해외에서 연봉 되게 높은 직군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아키텍트거든요.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그러니까 건축가 같은 거죠. 건축 설계사 같이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설계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영역까지 가려면 결국에는 플랫폼 매뉴얼이나 문서, 검토 이런 게 진짜 중요해지거든요. 근데 그런 외골수적인 분들이 이제 그런 선배가 좀 있었어요. 이건 저 개인적인 경험인데, 자기 언어에 너무 갇히셔가지고 나머지 다른 언어들 다 쓰레기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언어도 그렇게 그 뭐지 대중적으로 쓰는 언어가 아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ASP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이게 비주얼 베이직 문법이에요. 그래서 뭐 변수 선언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비주얼 베이직 하는 문법 그대로 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IIS 위에다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왜 ASP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C샵을 쓰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긴 했으나, 뭐 까라면 까야지 그래서 그냥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그거를 하면서 다른 언어를 너무 까는 거예요. 뭐 파이썬도 까고 뭐 PHP도 까고 뭐 이러는 거야. 사실 근데 그때 저는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선배의 영향을. 아 진짜 얘네들은 진짜 안 좋은 거구나 이렇게 했었는데, 경력이 쌓이면서 제가 보니까 그분이 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제 어린 시절이, 그러니까 그 신입에서 한 1, 2년 차 됐던 시절이 그분이 말고 다른 분이 저에게 영향을 줬다면 얼마나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런 조언들도 이제 팀노바에 빗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팀노바에 오지 말고 그냥 대학원 가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세요. 팀노바가 보통 2년에서 3년 사이가 걸리거든요. 근데 보통 2년에서 2년 반 정도 사이에 보통은 다 졸업을 하는데, 대학원이 진짜 좋긴 좋죠. 근데 제가 제일 친한 친구들이 한 명은 서울대 석사를 나왔고 한 명은 그 연세대 석박사를 나왔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맨날 만난 친구들, 이 친구들 둘 다, 한 친구는 교수고, 정교수입니다. 한 친구는. 그리고 한 친구는 지금 그 학교 선생님이에요. 사립학교 선생님인데, 나름 그래도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워낙 똑똑한 친구라 서울대 학사 막 석사를 다 한 친구라서, 지금 뭐 수능 문제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출제하고 막 이럴 때 되게 많이 가요. 그래서 많이 갇혀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되게 똑똑하고 능력 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제가 대학원 때 얘기를 진짜 많이 듣는데 좋은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 왜 그러냐면, 일단은 대학원에서 있는 뭐 부조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까 넘어가고,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보통 얼마나 걸려? 이걸 물어봤거든요. 근데 학사 4년, 석사 2, 3년, 박사 4, 5년 정도 걸린대요. 정보 처리 쪽은. 최소 10년에서 12년인 거예요. 근데 저희는 2년에서 3년 사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희는 취업을 보장을 해요. 보장을 하고 있고, 연봉도 5천 이상이고, 3년 전부터 졸업생 약 80명 모두 다 5천 이상으로 취업했거든요. 이곳인데, 고졸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다 했을 때 최소 10년에서 12년 걸리고요. 학사가 있으신 분은 석박사를 따시는 동안 보통 못해도 최소로 잡아도 한 6년 걸리겠죠. 그럼 석사만 따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현직에서 보안회사에 다닐 때 석사분들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척척 박사처럼 막 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본 석사분이, 저희 회사 보안 쪽은 석박사분들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분들 중에 석사만 따신 분을 한 4분 봤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은 개발을 좀 원래 하시던 분이야. 그분은 확실히 일을 제일 야무지게 하셨어. 그 한 분 제외하고 나머지 3분은, 2분은 개발을 거의 못 하셨고, 나머지 한 분은 아예 그 지원하는 팀으로 가셨어요. 개발이 안 돼서 개발팀에 있다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분들의 사례 갖고 이거를 뭐 합리화할 순 없죠. 석박사가 뭐 무조건 좋다 이렇게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제가 많이 본 입장에서는 석박사분들이 검토 이런 부분에서는 워낙 잘하고 논문도 쓰고, 그러니까 논리적인 부분, 증명 이런 부분에는 저 나을 수 있겠으나, 일반적인 지금 인공지능 수요에 있어서는 그닥 그 엄청 유리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인공지능 그 자코리아 예전에 보여드렸던 거 한 번 더 보여드리면, 그새 또 엄청 4,473건으로 그새 또 늘었네요. 한 200건 정도 채용이 더 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학력으로 인공지능으로 검색했거든요. 자코리아에서 학력으로 석사, 박사 이렇게 체크하고 보면 4,400건 중에 172건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학사 이상만 돼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4년제 졸업만 돼도 1,700건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문대만 졸업을 했어. 그러면 최소 전문대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4년제 이상만 졸업하면 요 4개 정도 체크하면은 한 4,200건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4년제 졸업을 내가 못했어. 그러면은 초대졸, 그러니까 전문대졸만 했어. 그러면 2,400건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쓸 수는 있다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실력만 된다면.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이랑 학력 무관 이거 두 개만 체크하고 볼게요. 1,800건 정도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인공지능의 수요는 대부분 어떤 뭐 연구원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제품에 뭐 AI 에이전트 같은 거 뭐 이렇게, 아니면 그런 이제 이렇게 요즘 막 이슈가 되는 뭐 중국에서 만드는 AI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만든, 빅테크들이 만든 그런 AI라든지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그냥 우리 회사 제품에 잘 녹여주기만 하세요. 요 정도 수준인 거예요, 요즘. 그러니까 팁노바에서도 그걸 지향을 했고, 그래서 연봉 8천 간 친구 한 명도 그래서 그렇게 간 인공지능 개발자로 간 케이스고, 그리고 둘 다 인공지능 할 줄 아는구나, 연봉 8천으로 간 친구. 그래서 그렇게 간 겁니다. 혹자는 뭐 이거를 무슨 3일만 하면은 그냥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3일만 해서 할 수 있으면 다 연봉 8천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봉 8천 받으세요. 그러니까 다들 말을 너무 쉽게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얼굴 다 까고 저희 사업체 다 까고 그리고 결과 다 까고 하는 사람이지만, 댓글 다는 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 사람이 진짜 연봉 막 5억, 6억인지 아니면 연봉이 3천달인지 2천달인지 모른다고. 그런 사람이랑 저처럼 모든 신분이 다 노출이 되어 있고 결과가 노출이 되어 있는 사람이랑은 사실 자기 말에 얼마나 책임질 수 있느냐를 봤을 때 익명보다는 아무래도 신분이 노출된 사람이 더 자기 말에 책임질 확률이 높겠죠.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무책임한 거예요. 10년에서 12년 정도 걸리는 거를 2, 3년 정도 하는 거에 추천을 하는 건데, 잘 되면 교수도 되겠죠, 제 친구처럼. 근데 제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교수 지금 대학교가 많이 줄고 있는 추세라서 대학교에서도 채용이 그렇게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아요. 학생이 적어지면, 출산율이 저조하고 학생이 적어지면 결국에는 교수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동기인 그 연구실에 같이 있었던 동기 누나는 지금 5년째 지금 거의 반백수로 지내고 있다고 하고, 자기가 진짜 운이 좋은 케이스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동기들도 거의 못 구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냥 운이 좋았대요. 그 친구는 1년 안에 구했거든. 근데 이 친구가 논문 패스가 안 됐어요. 논문 패스가 안 돼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IT 쪽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는 4,460건 정도 됐죠. 이 정도 중에 한 180건 정도만 석사 이상만 채용을 하겠다 라는 상황이라는 건, 지금 석사를 추천하기는 20년? 최소 석사만 나온다라고 했을 때도 4년에서 고졸분들 같은 경우는 4년에서 2년 3년 더 하면 한 6, 7년 되겠네요. 6, 7년 정도의 시간. 근데 그곳은 그러면은 학사는 등록금 안 나갑니까? 석사는 등록금 안 나갑니까? 제가 지향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뭐 석사 막 박사도 나오고 학력도 좋고 전공자고 그런 완벽한 사람을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팁노바에 오시는 분들은 나이도 꽤 있으신 분들도 많고 고졸인 분들도 많고, 정말 학력에서는 너무 아쉬운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비전공자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전공자지만 저 사실 그냥 비전공자로 봐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와요. 왜냐면 제가 기초에서 한 명 한 명 레벨을 보면서 가르치니까. 왜냐면 내가 수업을 하다 보면
뭐 이런 얘기 할 때 있어요. 이거 학교에서 배웠죠? 이렇게 얘기하면 아 사실 배웠긴 했는데 기억은 나지 않아서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엄청나게 잘하고 이런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한 명 한 명 진짜 멱살 잡고 하드캐리 하는 거예요. 팀업에 오는 그 친구들이 어마어마한 스펙을 갖고 오는 사람은 진짜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한 명 거의 제일 이 친구 진짜 똑똑하다라고 했던 친구가 2명 정도 있구나. 한 명은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그 수석 졸업한 친구. 얘는 똑똑해요. 얘는 메타인지가 진짜 빠르더라고. 그래서 졸업하고 걔는 졸업은 못했어. 마지막에 그 당연히 저랑 약속한 걸 해야 되는 거 안 해서 제가 졸업을 인정을 하지 않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취업 잘해서 그 CTO로 일하는데, 그 친구가 CTO 일하는 회사에 우리 팀노바 팀원들이 많이 갔었죠. 그 이후로는 잘 모르겠는데 그 회사 되게 좋은 회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있고 어쨌든 뭐 이런 좀 똑똑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 말고 한 명도 되게 똑똑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2명 빼고는 제가 진짜 수백 명을 봤는데 수백 명 중에 졸업생이 그래도 저희가 3년 전부터 한 약 80명 정도 졸업을 한 거지만 그 이전에 졸업한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 다 통틀어도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친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한테 막 그러니까 어차피 저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교육하는 사람들도 아닐 거고 그냥 현직에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고, 그 사람이 경력이 몇 년인지 또는 경력이 많다고 다 잘하면 우리가 꼰대라는 얘기, 경력만 많고 실력은 부족한 이런 늙은 사람들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지 않겠죠.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는 거니까. 저 사람들은 일도 있어요. 실제로 SI 쪽에 되게 많아요. 옛날에 소프트웨어 등급제 할 때 진짜 웃겼던 게 졸라 못해. 근데 경력이 15년이래. 정부 프로젝트 들어갈 때 고급 개발자로 들어가서 월 1200, 1300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받는데 저 사람 개발 하나도 못하거든? 그럼 이름만 빌려놓고 신입 개발자나 좀 싼 개발자 막 월급 한 3, 400 줄 수 있는 개발자를 채용해가지고 그걸 메꾸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는 알고 속는 거지 뭐. 그 소프트웨어 등급제 있을 때 옛날에 그랬어요. 되게 많이 그랬어요. 경력 많이 속이고 그런 거 할 때 대부분 이제 착취당한 친구들이 되게 많지. 일은 근데 아무튼 정부 프로젝트 생각하면 진짜 욕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프리랜서 쪽에. 지금은 소프트웨어 등급제가 2014년도부터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좀 다른 기준으로 이제 채용을 할 텐데 아마 비슷비슷할 겁니다. 눈먼 돈이 엄청 많아요. 진짜 우리 세금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 그리고 저희가 낸 세금 가지고 정말 그지같이 운영하는 경우 진짜 많아서 사실 막 그런 얘기 하면은 진짜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요. 진짜 너무, 저 프리랜서 할 때 워낙 그런 거 많이 봐가지고 프리랜서 많이 쓰거든요. 그렇게 좀 에세이 할 때 뭐 부족한 인력은 프리랜서 이렇게 어디 파견해가지고 이렇게 막 메일로 보내주고 그랬던 게 있었어요, 옛날에. 그거 가가지고 어디 몇 개월하고 어디 몇 개월하고 막 저도 몇 번 그렇게 했었거든요. 많아요. 뭐 심한 경우는 뭐 컨테이너 같은 데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별 그지 같은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 보면서 참 세상이 공평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지. 아무튼 기갱한 팀장님도 석사를 나오셨고, 그리고 보안 쪽도 석박사분들 되게 많고 되게 많이 보는데 저는 현실에서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수요가 석박사만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팀노바는 근데 애초에 인공지능 개발자 아니냐 이것보다 그냥 개발을 잘하는 사람이 인공지능을 하게 만드는 거에 더 중점을 두거든요. 개발이 잘하는 사람이 블록체인을 하고 이런 느낌으로 그냥 가는 게 가장 안전해요. 지금 나름 난다긴다 하는 지금 미국의 빅테크에서 막 석박사 해가지고 막 진짜 빅테크 들어가고 거기서 에이스로 막 꼽히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졸라 똑똑한데 개발도 졸라 잘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석박사를 하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이거 진짜 달라요. 진짜 인공지능 쪽에서 제 제자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일하면서, 그리고 저도 이제 보안회사에서 일할 때 경험을 해보면 좀 개발이 부족한 석박사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같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년 다니는 등록금이 훨씬 많죠, 석박사 다닐 때. 연구소 들어가서, 석박사들은 원래 돈 내고 하는 거 아닌데요. 연구소 들어가면 되는데요. 아닌데요. 실제로 돈 내고 다니는 분들 제 주변에 많거든요. 왠지 알아요? 연구소 들어가면 교수님한테 그냥 고름 짜이는 거예요. 시키는 프로젝트 다 해야 되고. 제 친구들도 그랬어요.
돈이 없으니까 돈 아끼려고. 근데 풀타임인 경우는 그게 되는데 풀타임 아닌 사람들은 사실 돈 다 내고 다녀요. 석박사들이라고 다 연구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들어가면 이제 노예 생활이죠. 한 달에 그 당시에 막 제 친구는 6, 70? 6, 70에서 막 그렇게 받는데요. 돈을 더 많이 주는데 학교에선 교수 뭐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교수, 그러니까 이게 뭐 팩트인지는 모르겠는데 교수님이 중간에서 이렇게 많이 슈킹을 하셨다고 그런 얘기가 되게 많죠. 그래서 거의 노예예요. 그래서 교수한테 좀 밉보이면 졸업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막 그냥 버텼다고 하더라고. 진짜 얘기 들어보면 진짜 슬퍼요. 저 그 한국에서 경희대였나? 어디였지? 잘 모르겠다. 근데 그 아는 유럽 형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연락이 안 되는데 옛날에 친했을 때 그 형이 한국에서 한국 무슨 민속 그런 관련 전공을 해가지고, 그 외국 사람이야. 유럽 사람인데 졸업해가지고 박사까지 땄어. 근데 그 과정에서 교수님한테 뭐 돈 주고 선물 주는 막 이런 게 있대요. 근데 그런 거를 자기가 유럽에선 안 이러는데 도대체 한국에서 왜 이러냐. 이게 되게 옛날 얘기야. 한 17, 8년 얘기야. 그, 왜 그러냐 그러면서 되게 화를 냈어요. 나 이래가지고 그냥 여기 졸업을 하지 않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 형이 진짜 화를 많이 냈던 기억이 나요. 한국 도대체 왜 이래?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결국에는 교수님 선물 주고 돈도 드리고 해가지고 졸업을 하긴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좀 씁쓸하죠. 근데 어쨌든 뭐 대학교를 뭐 깔라 그런 건 아니고, 그 현실적으로 고졸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는, 비전공자 친구들한테는 되게 빡세다는 거죠. 이게 비용이. 그리고 남의 조언을 할 때는 본인의 신분을 좀 이렇게 믿을 만한 신분을 가지거나 아니면 그 사람 결과가 괜찮은 사람들한테 조언을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제가 그래도 이제 40살까지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게 좀 그런 살아온 과정 이런 것들이 20살 때부터 일을 하면서 20년 동안 지나간 걸 다 이렇게 스쳐 지나간 걸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확실히 조언을 누구한테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팀노바가 뭐 가스라이팅을 한다 뭐 어쩐다 하는데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연봉자를 만든 적도 없고 다 고연봉자 만들었고, 정말 정말 그 이렇게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연봉을 너무 적게 받았어요. 저희는 최저임금이 진짜 낮을 때, 제가 20년 전에는요, 제가 일하던 20년 전에는 최저임금 지금처럼 높지도 않았고, 한 달에 70 받고 일했어요. 한 달에 70 받고, 주 5일 출근했는데. 그 당시에도 70은 힘들었어요. 배낭여행 가겠다고 30 모으고 40 생활비 쓰는데도 빠듯했죠. 돈 없어가지고 막 그 오뎅 사 먹고 밑에 내려가서 오뎅 꼬치 2개 먹고 막 이랬었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배낭여행 가고 싶고 막. 그래서 처음에 그랬어요. 20살 때 일할 때 집은 뭐 집에서 뭐 해줄 그런 깜냥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당시가 뭐 인권이란 게 더 안 좋았지 사실은. 그 임금도 너무 최악이었고.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정말 저에게 이렇게 조언해줄 수 있는 이런 요즘은 유튜브로 정말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련 직종에 있는 좀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좀 내 삶이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 저는 20대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할 텐데 저는 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대로 지금 실력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가겠죠. 가서 비트코인을 사겠지. 그리고 절대 일을 안 하겠지. 그리고 취미로 내가 마음에 드는 친구들 위주로 교육을 하겠지. 농담이고. 근데 참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가네요. 20년의 그런 것들이. 근데 이 생각들을 보면 진짜 조언만 좀 잘 들었으면, 좀 저한테 악영향을 줬던 선배들이 좀 더 적었다면 제가 빨리 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현실적으로 보고 냉정하게 상황을 보고 접근을 하시기를 많이 추천드릴게요. 굳이 팀노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개발자가 되고 싶은데 대학원 가야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저는 반대예요. 차라리 국비를 차라리 가셔서 그냥 현업이라도 차라리 빨리 가서 찍먹이라도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좀 공부 기간을 좀 오래 잡으세요. 독학을 하시든 뭐 국비를 나오셔도 바로 취업하려고 하면 너무 험난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그 배틀로얄이라는 거나 배틀그라운드 있잖아요. 그게 원래 배틀로얄이라는 영화 원작의 영향을 좀 받은 거거든요. 근데 무기가 랜덤이잖아. 그때 막 국자 같은 거 들고 싸우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말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는 엄청나게 강한 무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뭐 팀노바를 뭐 싫어하시든, 저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싫어하시든 뭐 보이콧을 하시든 뭐 맘대로 하시라. 근데 내가 제발 진짜 없는 얘기만 지어내지 마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항상 얘기했거든요. 왜 그럴 수가 있냐면 포트폴리오를 되게 훌륭하게 만들고 가니까 그냥 뭐 취업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 지금 저희 그 스카웃 5명 스카웃 해가신 회사는요, 연봉을 저희가 불러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말씀하신 게 최대치까지 딱 정해 주셨어요. 얼마까지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노프 팀장님이 알아서 연봉을 불러주면 우리는 그 연봉을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만큼 신뢰가 어마어마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진짜 항상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가 되게 좀 까다롭게 하니까. 까다롭게 하는 걸 좀 신뢰하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 써보시고 처음에는 2명 채용해 가셨는데 잘하니까 1명 추가 채용을 하셨어요. 1명 추가 채용을 하고 3명 채용했는데 또 괜찮으니까 이번에 신사업 하신다고 또 새로운 연구 분야가 있다고 하셔서 2명을 추가 채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써보고 채용하시면 확실히 다르다는 게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결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IT 업계 하실 때 제가 웬만하면 최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댓글을 보니까 여러분들 IT 업계에서 혹시나 좀 선배한테 좀 선배분이 조금 내가 지향하는 그런 선배가 아니다 라고 할 때 좀 저의 조언을 듣고 싶으면 뭐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라도 답변을 꼭 드릴 테니까, 좀 복잡하거나 좀 깊게 말씀을 드려야 되면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테니까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